안녕하세요. 마리소리TV의 민지입니다. 저번 주 리얼 출산 후기에 이어서 이번 주는 산후조리원 후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바로 눌러주세요. 일단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아니라 입원실에 있다가 가게 되는데 저는 입원을 3일하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보통 제왕절개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도 입원실에 있다가 그리고 바로 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거는 회복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산후조리원에 7일 있었는데 일주일만 예약을 했어요. 왜냐면 예약을 조금 늦게 해서 일주일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주일 정도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솔직히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보통 산후조리원 예약을 적정한 시기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조금 일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애기 가지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뒤에 산후조리원 예약을 했는데 벌써 예약이 가득 차서 2주 예약은 아예 못하고 일주일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밖에 못하고 저희 산후조리원은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제 방문객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왜냐면 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서 애기 같은 경우는 신생하다 보니까 감염이 빨리 될 수 있어서 보통 보호자 외에는 다 면회 다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저랑 같이 있어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랑 같이 산후조리원 생활을 했는데 저희 산후조리원 밥 같은 경우는 뭐 병실에서 조리원 자체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있지만 저희 조리원은 점심이 뷔페식이어서 나가서 이렇게 골라 먹고 하는 건데 보통 조리원 동기들 많이 사귄다고 하는데 저희 조리원은 진짜 특이한 게 점심이 뷔페식이어도 밥 이렇게 다 뜨고 난 다음에 다들 그냥 병실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냥 식빵 반납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리원이 조금 안 좋은 게 조리원 동기를 사귈 수 없는 점이 제일 조금 저는 많이 좀 아쉬웠고요. 청소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빨래는 완전히 개인적인 빨래 말고 조리원 생활하면서 나오는 뭐 수건이라던가 뭐 개인 속옷 요 정도만은 저희 조리원에서는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동안은 굉장히 조금 편했고 저희 조리원은 모자동실이어서 아기가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기 뭐 맘마 먹고 싶을 때나 아기 보고 싶을 때마다 되게 자유롭게 아기를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아기가 보통은 엄마랑 태어나서 조금 많이 같이 있어야 된대요. 뭐 조리원에 있다고 해서 아예 아기를 저기 그냥 뭐 조리원 선생님한테 맡겨서 막 아예 안 본다 그냥 내 자신만 케어한다 이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기는 일단 태어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라서 되게 힘겹게 나오는데 엄마랑 같이 있지 않고 바로 솔직히 말해서 바로 딱 떨어져서 그 다음에 조리원 생활을 시작해요. 애기한테는 그게 첫 단체 생활인데 그게 굉장히 즐겁고 애기한테 뭐 애기 다른 친구들 여러 명 같이 사귀어서 애기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애기한테는 나오는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든데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고 딱 날 떨어뜨려 놨다 이 생각이 솔직히 애기는 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저는 다행히도 몸이 회복이 빨라서 몸이 안 불편한 상태여서 수시로 아기를 불러서 아기랑 놀고 아기 밥도 많이 주고 이렇게 조리원 생활을 했었고요. 산후조리원에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저는 마사지 굉장히 추천드려요. 보통 비용이 조금 초반에는 좀 많이 나간다 싶기도 한데 마사지 하면 확실히 몸 회복이 확실히 빨라요. 뭐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 하나 진짜 잘 받았다 저는 이 생각 들고 보통 초유라고 하죠. 아기를 낳고 아기한테 먹여야 되는 초유가 솔직히 조금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거 받고 조금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아기한테 먹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초유를 먹이고 싶어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필 그때 저희가 황달이 걸려서 중환자실 같은 곳에 가게 돼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마사지를 받고 노력을 했지만 애기한테 초유는 먹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때는
그때는 되게 많이 솔직히 마음이 아팠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황달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애기 밑에서 내려가서 봤는데 애기 이렇게 무슨 눈 가리개 같은 걸 스티커 붙여놓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막 뭐 주사 바늘 이렇게 발바닥에 꽂혀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니까 되게 눈물도 나고 뭐 주변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솔직히 굉장히 그때는 되게 많이 처음 경이라서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애기 황달입니다. 입원해야 됩니다. 중환자실 가야 됩니다. 애기를 뭐 2, 3일 못 봅니다. 이 말 딱 듣자마자 솔직히 너무 꺼이꺼이 울었어요. 진짜 큰일 나듯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때 눈도 펑펑 붓고 거기 조리원 선생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괜찮다 뭐 아무 일도 아니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난리까지 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는 조리원에 있다가 그런 게 황달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렇게 인큐베이터 가서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인데 병원이랑 조리원이랑 연계돼서 같이 돼 있으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 환자실에 입원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굉장히 저희 병원은 잘 돼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황달이라고 확정이 되고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된대요. 그래서 애기랑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 병원은 다행히도 그게 아니어서 그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일단은 애기 비형 간염 바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뭐 청각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것들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그런 거 다 신청하고 온 상태였었고요. 저희 조리원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인데 산후조리원 어땠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드는 생각은 굉장히 지루했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뭐 이거는 저희 조리원일 수도 있고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조리원에서 모빌 만들기 뭐 아기 동화책 만들어주기 뭐 아기 마사지 배우기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업체가 관련이 돼서 보통 홍보식으로 해서 가르쳐주는 게 많더라고요. 조리원 자체 뭐 병원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업체 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서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뭐 참여는 솔직히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 조금 업체가 있어서 이건 뭐 약간 홍보 목적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솔직히 다른 조리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원래 다 그런 거면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병원 개인적으로 뭐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고를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거는 그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모자동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진짜 모자동실이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모자동실이라서 불편한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저희 병원은 모자동실이라서 애기가 뭐 병실에 오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것도 있긴 있는데 항상 콜이 와요. 새벽 5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애기가 젖 먹고 싶어 하는데 애기 데리고 갈게요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네 이러고 만대요. 근데 굳이 안 받아도 된대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게요. 조금만 데리고 있어주세요. 이러면 된대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고를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애기 케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르쳐주는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조리원은 솔직히 말해서 애기 케어 같은 경우를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님들하고 제 조리원 방에 오시는 간호사님한테 진짜 많이 질문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저는 다 물어봐서 다 질문하고 적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아니고서는 진짜 저희 조리원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아기 육아에 대해서는 저도 신생아나 마찬가지인데 기저귀 가는 것부터 저는 진짜 아기 조그만 뭐 이런 거 나는 거 얼굴에 뭐 나는 거 하나까지 저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걸 진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뭐 다른 조리원은 뭐 다 알려주는 조리원도 있겠지만 저희 조리원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일단 조리원에서 아기 케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르쳐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조리원은 그냥 다 동영상으로 왔어요. 아기 모욕시키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오고, 그리고 수유하는 자세 뭐 이런 것도 동영상으로 오고, 산모가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케어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그런 것도 다 동영상으로 와서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아기 모욕하는 방법 산모랑 뭐 남편이 같이 가서 보고 해주고 마사지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데도 많은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희 조리원은 안 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지만 실전에 집에 와서 딱 하려니까 진짜 말로만 너무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지도 못하겠고, 받아놓은 동영상 같은 거 보고 하기에도 그런 건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보고 하기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고 인터넷 보고 애기 모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조리원 가서는 진짜 신생아 케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생아 케어 얼마만큼 해주는지, 모욕을 직접 가서 자기가 하면서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리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나, 조리원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는지, 요가도 할 수 있고 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리원에 가기 전 필요한 준비물,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알려준 그런 종이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이제 이것만 들고 오세요 하는 게 있는데 진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 생활하다가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중간에 가져와도 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진짜 산후조리원 갈 거라고 정말 캐리어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인터넷에 쳐봐서 뭐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는 진짜 조리원마다 있는 게 다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조리원에서 뭐만 들고 오세요 라는 것만 들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생활하면서 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 그때 챙기지, 초반부터 뭐 많이 챙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준비물은 일단은 저희 병원 기준에는 개인 실내화, 수저, 자기 수저 세트, 그리고 애기 기저귀, 애기 손수건, 그리고 나중에 애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입을 옷, 요 정도? 더 있었나?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필요해서 그 정도만 있었고요. 다른 거는 싹 다 병원에 있어서 저는 굳이 안 필요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오빠 보고 들고 와달라 하거나 저희 엄마가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요.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편의점 같은 데서 필요한 거는 구매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뭐 이것만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는 산후조리원을 일단 갔다 와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산후조리원은 진짜 산모만을 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만 케어하고 내가 조금 진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산후조리원을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산후조리원 2주 있고 집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도 있듯이 뭐 산후 도우미 이런 것도 많이 활발하게 있는데, 산후조리원 2주 있고 도우미 몇 주 쓰고 이런 것도 많긴 한데,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조리원도 안 가고 도우미도 안 부르고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신생아는 솔직히 저는 밤마다 그렇게 깰 줄 몰랐어요. 진짜 3시간마다 깨요. 진짜 너무 힘들게 애기 케어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애기도 겨우 잠들었는데 애기가 3시간마다 깨면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피로 누적이 돼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돼요. 이제 몸도 힘들고, 그리고 애기는 솔직히 하루에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는 아기를 자꾸만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짧은 그 몇 주, 일주일이든 2주든 그 기간만큼이라도 그걸 조금 해방하고자 그거를 원하신다면 산후조리원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새벽 동안은 산후조리원 안에서는 그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때만큼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진짜 산후조리원 있을 때 누려라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조리원 있을 때 누릴 때 실컷 누리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애기 깨면 애기 해주고
그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애기랑 같이 있어주는 게 솔직히 조리원에 있어서 애기랑 떨어져서 자고 이게 솔직히 조금 애기한테는 안 좋긴 한데 그런 거 상관없고 내가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뭐 애기를 좀 더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애기랑 그래도 같이 있고 빨리 그냥 나오고 싶다 하면 조리원을 굳이 그냥 안 가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짧게나마 내원 추스릴 시간 정도까지는 그나마 조금 있다 오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막 그렇게 좋은 조리원을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기본 그냥 평균적인 조리원을 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조리원 같은 경우를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진짜 조리원 한 달이라도 있고 싶다 이런 말이 진짜 맞을 정도로 한 달 있고 싶은 조리원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데를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원은 굳이 꼭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까지 저의 산후조리원 후기였고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이렇게 저의 출산 전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드디어 오빠랑 예술이가 나옵니다. 다음 주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